정신 같은 것들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 요동으로 가. 저 오만하고 무례한 고구려를 정벌할 것이다. 모조리 죽여라! 고구려로 다시 갈 것이다. 고구려 다시 요하를 넘어 요동성으로 갈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고구려는 끝장을 볼 것이다. 고구려란 말이다. 고구려. 알겠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1차 전쟁, 또 2차 전쟁, 또 이제 설명할 3차 전쟁, 4차 전쟁까지를 한눈에 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차 때는 이렇게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했었죠. 이때 선제 공격으로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만은 이곳 임유관 측에서 더 진군을 하지 못하고 막혔었죠. 수나라 측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때 풍수재해로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폭우, 장마로 인해 더 진군을 못했다고 하지만 또 고구려에서는 지금 이 양양은 문제 넷째 아들 양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고구려의 강희식 장군이 되겠습니다. 강희식 장군이 맞서 싸워서 5만 군대로 수나라의 30만 군대를 막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차 전쟁 때였고요. 이후 양제가 즉위하고 2차 전쟁, 정말 이것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모든 전투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빨간색 실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양제 1차 침입, 이것이 바로 2차 전쟁이 되겠는데 수양제가 이곳 요동성을 공격했습니다마는 6개월간 고구려는 성을 지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청야 전술을 통해서 이 성을 빼앗기지 않았죠. 그래서 수나라 군대는 지속적으로 요동성을 공격했습니다만 끝내 빼앗지 못하고 물러가야만 했습니다. 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중문과 우문수를 30만 별동대를 보냈습니다만은 결국 을지문덕의 작전에 휘말려 평양성까지 왔다가 다시 퇴각하면서 이곳 살수에서 모두 몰살당하고 말죠. 해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내호화가 이끄는 해군이 청천강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을지문덕의 전략처럼 이렇게 왕자 권무의 전략에 휘말려서 평양성까지 왔다가 이곳에서 복병들에게 된통당하고 다시 이곳 해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중문과 우문술의 패배 소식을 듣고 도망가고 합니다. 자, 이제 설명할 지도에 표시되어 있기는 수양제 2차 침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3차 전쟁이 되겠습니다. 문제 시절에 30만 그리고 양제 시절 그 10배가 넘는 300만을 데리고 갔음에도 수나라는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자, 백성을 쥐어짜가지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죠. 하지만 실패합니다. 양제의 지지율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황제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고구려 정벌에 나섭니다. 그것도 살수대첩으로 패배하고 돌아온 지 1년도 되지 않은 바로 이듬해 1월이었습니다. 고구려를 정벌하지 못하면 이전에 복속시켰던 이 동돌궐마저 다시 배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보다도 이미 악에 바친 양제의 집착 때문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겁니다. 양제는 또다시 전국의 군사를 모으고 군량과 군수품도 징발했습니다. 수나라 백성의 삶은 이미 지옥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신하들마저 공격을 만료했지만 양제의 눈엔 되는 게 없었죠. 양제는 지난날 패장이었던 우문수를 다시 별동대장으로 삼아 이곳 요동으로 왔습니다. 양제는 지난번과 달리 전략을 바꿔 이전에 별동대를 보냈을 때 실패했던 걸 교훈 삼아 이번에는 요동 일대 각 성을 모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별동대가 흩어져 있던 고구려 군사들의 눈을 피해 평양성까지 진격하는 게 쉽지 않았고 금방 지쳐버렸던 걸 실패의 원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양제는 이때 여러 부대에게 요동 일대 각 성을 공격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요동성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우문술이 이끄는 좌군은 신성을 공격했죠. 여기엔 당시 고구려에는 없던 기상천외한 무기들이 동원됩니다. 양제는 이 신무기들을 이용해 줄기차게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성은 쉽사리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제는 흑포대 100만 개를 만들어 요동성보다 더 높이 쌓으라 명합니다. 마치 훗날 안시성 전투에서 당 태종이 토산을 쌓은 것과 비슷하죠. 당장 성이 함락되진 않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이 점점 위축되는 걸 보면서 양제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공격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늘이 고구려를 돕습니다. 양제의 무리한 전쟁 준비로 원성이 높아진 수나라에서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결국 양제는 반란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군사를 거두어 되돌아갔습니다. 갑작스런 철군에 고구려군은 당황했는지 이때까지도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가 양제의 신하인 곡사정이 고구려로 망명해 오면서 비로소 수나라 군대가 진짜 물러갔음을 알고 그 뒤를 쫓아 수천 명의 군사를 사살했습니다. 수나라로 돌아간 양제는 곧바로 반란을 진압하고는 양현감을 붙잡아 처형합니다. 반란은 진압됐지만 민심은 이미 수나라 황실에게서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불만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죠. 특히 양제의 전진기지였던 이 산둥지방은 옛 북제와 북주의 본거지로 수 문제가 멸망시킨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나라 황실에 대한 불만이 컸고 양제의 착취까지 겹치니 대대적인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친 황제는 또다시 고구려 정벌에 나섭니다. 2차 전쟁 때부터 시작해 3년 연속이죠. 이전에 제가 백제편에서 복수의 화신 17대 아신왕 이야기를 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한 놈이죠. 이번엔 지난번 2차 전쟁 때 해군을 이끌었던 내호와를 앞세워 바다를 건너 비사성으로 진격합니다. 매번 전투에서 이기긴 했지만 계속되는 수나라의 침공으로 고구려 백성들 역시 공포에 떨었고 군사들도 많이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내호와의 공격으로 이 비사성은 함락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없었던 영양왕은 결국 항복 의사표시를 합니다. 아마 이때 항복 의사표시는 영양왕의 진심이 아니었나 하다하다가 이제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쯤에서 전쟁을 일단락하고자 내민 표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영양왕은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전에 망명했던 곡사정 3차 전쟁 때 수나라 양현감의 반란이 일어나자 수양제가 급히 회군을 했는데 이때 몰래 진을 빠져나와 고구려에 망명했던 사람이었죠. 이 곡사정을 강제로 수나라에 송환하고 맙니다. 결국 이 곡사정은 수나라로 끌려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만은 고구려 그리고 영양왕이 너무나 비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국가의 실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망명한 사람을 강제로 본국으로 보내 죽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결국 항복을 받은 양제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곡사정과 함께 고구려의 화이 사신들을 데리고 가죠. 이후엔 처음 그랬던 것처럼 영양왕에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입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영양왕, 병을 핑계로 차일피일 입조를 미루기만 했죠. 이게 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항복은 했지만 쉽게 가고 싶진 않은 겁니다. 화가 난 양제는 고구려의 화이 사신들을 억류하고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겠다 위협해오죠. 하지만 이미 전국이 반란에 휩싸인 수나라에서 더 이상 고구려를 공격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수나라 모든 백성의 적이 된 양제는 강도란 곳에서 부하에게 살해되고 수나라는 이렇게 건국된 지 불과 33년 그리고 2대 만의 짧은 역사를 뒤로하며 멸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얼마 후 이연이 이끄는 반란군이 장안을 점령하고 양제의 아들로부터 황위를 넘겨받아 이렇게 당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영양왕 역시 이해 9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라가 처음 생길 때부터 서로를 알아보고 경계했던 평원왕과 수문제 그리고 그 아들대에 이르러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시대의 라이벌 영양왕과 수양제 두 임금은 이렇게 같은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양왕은 자녀가 없었기에 한때 을지문덕과 함께 큰 공을 세운 이복 동생 건무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영양왕 재위 22년간 일어났던 수나라와의 전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고구려엔 또 어떤 역사가 전개될까요? 이어지는 27대 영유왕 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